여러분, 수출이 또 적자가 났습니다. 정말 위기가 올까요? 제가 간단하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예, 옵니다. 그러면 언제 오느냐? 시간을 특정하기는 신이 아니고서는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요. 적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예상해 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수출 적자를 1년 정도는 외국인들이 봐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 정도는. 그런데 1년이 넘어갔는데 내년에도 적자가 난다. 이거 봐줄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재정이 좋아서 투자하고 대한민국이 수출을 잘해서 투자하거든.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외국인들은요. 저 나라는 진짜 재정이 탄탄해. 저 나라는 진짜 수출을 잘해. 이게 외국인들이 보는 대한민국의 평가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다 망쳐놨잖아요. 재정은 그야말로 그냥 415조나 뿌려대서 말입니다. 그들 내놨잖아요. 지금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50%에 육박하잖아요.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일부 막았기 때문에 50%를 안 넘었지 50% 넘어갈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수출은요.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요. 수출은.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위기가 정말 올까? 위기가 온다 했던 이유입니다. 7월 1일에서부터 7월 10일까지 무역 적자액입니다. 55억 2,800만 달러예요. 굉장히 많죠. 55억 2,800만 달러면 여러분 이게 진짜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물론 하반기로 가면서 월말로 가면서 좋아지겠죠. 일반적으로 월말로 가면서 좋아지니까 말입니다. 월말로 가면서 좋아지니까 아무래도 좋아질 거라는 예상은 해요. 중순까지는 나쁘고 월말에 가서 좀 나빠지겠다. 그렇지만 7월도 적자가 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월말로 가면서 좋아지겠지만 지금 당장 나쁘다는 게 문제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2022년입니다. 7월 1일에서 7월 10일까지 국세청을 통관한 기준입니다. 이게 해외에서 생산한 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보시면 수출은 157억 8,300만 달러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4.7% 늘었어요. 작년에는 150억 6,800만 달러였는데 4.7% 늘었습니다. 수입은 더 많이 늘었습니다. 213억 1,100만 달러입니다. 작년 대비하면 14.1%가 늘었고요. 그만큼 말입니다. 적자폭이 커졌다는 거예요. 수출은 4.7% 느는데 그쳤고요. 수입은 14.1% 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입니다. 213억 1,100만 달러에서 157억 8,300만 달러를 빼면 55억 2,800만 달러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지금 수출이 아작났다, 박살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게 7월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55억 2,800만 달러죠. 6월달도 적자입니다. 24억 7,200만 달러. 5월달도 적자입니다. 17억 1,000만 달러. 4월달도 적자입니다. 24억 6,500만 달러예요. 2월, 3월이 흑자라고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조작된 흑자예요. 조작된 흑자. 2월 달에는 에너지 수입을 3월로 미뤄서 억지 흑자를 낸 거고요. 3월 달에는요 에너지 수입을 안 하고 전략 비축률을 풀어서 억지 흑자를 낸 겁니다.
그런데 1월 달에는 47억 4,600만 달러까지 적자가 났잖아요. 그러면 올해 들어서서 지금 다 적자라는 이야기, 다 적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수출 국가예요. 수출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 수출 국가가 적자를 내면 재정이 괜찮을까요? 당장 나라 살림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나라 살림만 쉽지 않은 게 아닙니다. 수출이 적자가 나면 또 다른 경제 주체인 기업의 살림도 박살납니다. 예. 어디서 거기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기업의 일자리가 없어지면 세 번째 경제 주체인 가게는요 소득이 줄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소득이 줄면 소비는 덜하게 되는 거고요. 소비를 덜하게 되면 기업은 덜 생산하게 되거든. 또 이게 악순환의 고리가 돼서 위기를 몰고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언제든지 온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원달러 환율이 이미 1,300원, 달러당 1,300원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지난 7월 5일 날은 1,311.5원까지 올라갔고요. 7월 11일 날 1,305원입니다. 지금이요 원달러 환율 또 올라갔습니다. 1,300원대라는 게 사실 위기의 마지노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일반적으로 1,300원대가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위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1,300원대 되니까 왔죠? 예, 1,300원, 1,962원 있잖아. 왔습니다. IT 버블 때도 1,365원 정도 됐거든요. 예, 그때도 IT 버블이라서 버블이 꺼졌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1,570원까지 올라갔고요. 예, 코로나 위기 때도 1,285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코로나 위기보다 더 힘드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면 그만큼 수출이 잘 되면 좋겠는데 환율이 올라갔는데도 수출이 적자가 난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확실한 위기의 신호입니다. 예, 저는 그래서 언제든 대한민국에는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물론 앞으로도 말입니다. 정부가 노력하겠죠. 굉장히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지 않으면 이거 흑자내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물가 잡기, 예, 여기다가 무역 적자 해결하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참 어떻게 생각하면 비참한 그런 지표도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하나라고 제가 이야기했지만 하나가 다일 수도 있어요. 대중국 수출 말입니다. 여러분 대중국 수출이 계속 적자예요. 이거 어떡하죠? 예, 5월에도 10억 9,900만 달러가 적자가 났고요. 6월에도요 12억 1,400만 달러 적자가 났습니다. 지금 대중국 무역에서 적자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대중국 무역에서 적자가 났다는 것, 이것은요 중국 수출을 시작한 이래로 아마 처음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만큼 심각합니다. 문제는 이게 앞으로 해결될 거냐의 문제잖아요. 해결이 되면 걱정 안 하죠. 그런데 이게 해결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42억 달러의 흑자를 내고 있다고 하지만 이게 앞으로도 이렇게 되겠느냐. 결국 대중국 수출은 앞으로 더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예, 여러분도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국의 그 전기 자동차 배터리가 쌍용차에도 올라가고요. 뭐 기아차에도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예, 이렇게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의 배터리를 중국산을 쓰기 시작해요. 여기다 말입니다. 반도체는 수입 안 하는 줄 아세요? 반도체는, 첨단 반도체는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하지만 일상적인 반도체는 지금 중국에서 우리로 수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범용 반도체나 이게 자동차나 심지어 지게차까지도 중국에서 생산해서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렇게 되니 대중국 수출이 계속 적자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이것이 말입니다. 결국 중국이 우리나라 경제를 따라잡아서 뒤이어오는 그런 충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수출이 요동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가장 빠르게 우리 어떤 첨단 기술을 더 격차를 높이는 초격차 기술로 가야 되고요. 다른 한편 중국 말고 말입니다. 동남아 시장, 아프리카 시장, 남미 시장 더 많이 개척해야 되고요. 또 지금은 신냉전 체제라고 하잖아요. 때문에 이게 미국과 유럽과의 어떤 관계를 아주 긴밀하게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수출이 어느 정도까지 받쳐줄 거예요. 중국 수출은요. 앞으로도 점점 힘들어질 거다. 저는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지금 중국 사람들은요. 중국 사람들 해야 되나요? 중국 기업들은요. 대한민국이 원자재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말입니다. 엄청나게 올립니다.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활성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잖아요. 히토리도 대부분 중국에 수입합니다.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갔어요. 뭐 2배 올라가는 건 예산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중국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대중 수출이 진짜 만만치 않을 겁니다. 앞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기술이 중국을 압도하고요. 그 기술이 중국에 뺏기지 않는 그런 상태로 가야지만이 그나마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제가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중국이 그나마 달러 밭이었는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 못하게 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수출이 계속 적자나잖아요. 위기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1997년에도 그랬고요. 1996년에도 수출이 적자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연속 적자가 나니까 IMF 외환위기라는 게 왔잖아요. 저는 그런 위기가 안 오리라는 보장 저는 하지 않습니다. 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